자, 인문계열 논술고사 이제 예상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보기는 이제 제시문을 읽고 위 대화를 분석한 내용이다. 그린워싱의 개념과 문제점이요. 밑줄 개념과 문제점. 해당하는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돼 있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가천대도 같이 준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뭐 가천대 준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개념, 그림없이 개념, 뜻풀이, 문제점 제기하는 거 찾아서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제 방향과 관련하여 밑줄에 적합한 단어를 제시문에 찾아 쓰래요. 그러면은 쭉 읽어보겠죠?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개념은 여기서부터 나오죠? 개념은? 학생 2의 첫 번째 발화에서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친환경이지 않은데도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를 의미하는 개념을 설명하죠.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뭐라 쓰면 돼요? 첫 어절이니까 친환경이지, 친환경적이지,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어절은 설명하자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점 어디서 나와요? 학생사의 발화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림하신 문제점을 제시한 것은 어때? 하면서 바로 얘기하죠. 소비자를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라는 점에 그린워싱의 문제점이 있어 돼 있죠. 요거 정답이겠죠? 물론 그 뒤에 것도 정답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겉으로만 환경을 위한 척하여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마케팅이 오히려 환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아마 앞에 있는 게 정답일 거예요. 왜냐면은 소비자를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라는 점에 그린워싱의 문제점이 있어라고 대놓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정답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의 정답은 이제 첫 어절이 소비자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절이 있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규제 방향과 관련된 거 어디서 나오죠? 마지막 그 학생 6에 이제 말에서 나오죠? 그래서 뭐 학생이 보면 뭐 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사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린워싱을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품 표시와 광고 위주로 규제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제품 표시와 광고 위주. 근데 5번에 보시면은 광고와는 나와 있으니까 뭘 써야 되겠어요? 제품 표시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은 제품 표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예상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경북지역에서 남성들이 산에서 나무를 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곡조가 확인되는데 깊은 산 중에서 홀로 나무를 하면서 느끼는 고독감을 신세한탄의 형태로 풀리는 것이 많대요. 아래에 주어진 표현은 위 시의 시어를 이해한 바를 기술한 것인데 1, 2, 3, 4에 어울리는 시어를 밑줄 친 시어 중에서 골라 쓰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 보면은 밑줄이 돼 있죠. 뭐 마른 자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팔공산 지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엄마, 엄마가 제일 처음에 엄마구나. 엄마, 마른 자리, 팔공산 지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작년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르는 작품인데, 뭐 설령 여러분들 보지 못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이거 뭐 잘 해석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화사가 벗어나고 싶은 대상 돼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팔공산이에요. 팔공산. 그래서 그냥 1, 2, 3, 4번 답을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하여튼 1형과 2형만 읽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뭐 엄마부터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답을 이제 찾아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1형 보면은 엄마 우리 엄마 돼 있죠. 우리 엄마요. 나를 낳아 키울 적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골라 키워놓고 북방산청 가시더니 오늘에도 소식 없네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골라 키웠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자리라는 게 무슨 말이죠? 질퍽질퍽한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야, 안 좋은 자리야? 안 좋은 자리죠. 마른 자리는 말 그대로 뭐죠? 뭐 물기가 없는 자리니까 이런 자리에 앉아야지 우리가 뭐 이제 옷이나 이런 게 몸이 젖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골라 키워놨다는 얘기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나에게 좋은 것만 해주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머니가 이제 화자를 위해서 마련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른 자리는 3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북망산청 같대요. 그럼 북망산청이 뭘까요? 저승. 그러니까 뭐야?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에도 소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 부른 건 뭘까요? 그만큼 저 세상에 가서 어머니가 그림이 밖에서 부른 거겠죠? 그러니까 4번의 답은 엄마예요.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고대 광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를 지내건만 이내 나는 어차피 팔공산 짊어지고 낯자리품 팔아먹고 산천초목으로 후려잡고 지게로 살러를 가노 돼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대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이제 기와집 같은 집에서 기와집 같은 데서 근데 나는 뭐다? 팔공산에서 어떻게 지게로 살러 간다고 무슨 말이에요? 산천초목으로 후려잡고 지게를 살러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무하러 간다는 얘기죠. 힘들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나도 어떻게? 이 팔공산에서 이제 지게를 짊어가면서 살고 싶지 않겠죠. 어떻게? 뭐 고대광실 높은 집 부경화를 누르면서 살고 싶겠죠. 힘들잖아. 그게 이제 뭘로 어떻게 나오냐? 이연에서 보시면은 산천은 보니 청산유 이내 머리는 백발이 되니 불쌍하고 원통하네. 내 삶이보다 불쌍하고 원통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힘드니까 머리도 흰색이 되고. 그러니까 1번의 답은 팔공산이겠죠? 여기서 일하기 싫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뭐하고 산다? 지게를 짊으면서 어떻게? 뭐 이제 생계 유지를 한다고 아시겠죠? 산 타면서. 그래서 1번은 팔공산, 2번은 지게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우리는 지금 모르는 작품을 보는 거긴 하지만, 약소형 논술을 준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제 수능 특강 문학에 나오는 작품들은 모든 작품을 다 공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공부한 작품들은 내 거다 생각하고 작품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 모르는 작품 나와도 현대시나 이렇게 이건 고전 시각이는데 고전 시각치고 되게 쉽죠, 그렇죠? 이렇게 쉽게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예상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에 1, 2, 3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래요. 보면은, 자, 보기 보면요.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주요 구성원의 특별한 기념일이나 경사를 맞아 잔치를 벌였대요. 이를 아우르는 말이 1인데, 돼 있죠? 그러면은 밑줄 쳐봐요. 주요 구성원의 특별한 기념일이나 경사를 맞아 잔치를 한대요. 이거를 통틀어서 어떤 용어라고 제시한다 되죠. 그렇죠? 그럼 전문 용어가 나오면 내일만은. 그러면은, 자, 이런 거는 어디서 보면 되냐면 첫 번째 문단 돼 있죠? 봐요.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왕, 대비, 왕비의 생일을 맞았을 때, 책봉 및 즉위 기념일을 축하할 때, 왕이 장수하여 기로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등과 같은 주요 구성원의 특별한 기념일이나 경사를 맞아 잔치를 벌였대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잔치라는 용어가 나오지 뭐 점용어가 안 나오죠. 자, 두 번째 문단 보면요. 영조 갑자년 진년의계의 기록에 따르면 숙종 때의 전례에 따라 영조가 자 비추죠. 기로소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뭐가 거행되었다? 진년이 거행되었대요. 정답은 진년이죠. 그럼 왜요? 기로소란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문단 보면 뭐라 했죠? 왕, 대비, 왕비의 생을 맞았을 때 책봉 및 즉위 기념을 축하할 때 왕이 장소에 어디 들어갈 때 기로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등과 같으니에요. 등등 이런 거와 같이 이런 건 예시예요. 이런 것처럼 주요 구성원의 특별 기념일이나 경사를 맞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 기로소에 들어간 거 뭐죠? 주요 구성원의 특별한 기념일이나 경사를 맞이한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때 벌이는 잔치가 보다 두 번째 문제 진년입니다. 진년. 그래서 1번 정답은 진년이에요. 자, 2번, 3번 보면요. 봐요. 보기를 보면은 잔치의 대상의 누군가에 따라 예식과 공연 내용이 달라지는데 왕을 위한 외진년은 장화관 소속에 무엇을 배치한다. 밑줄. 외진년은 장화관 소속이래요. 그럼 외진년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장화관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거 찾으면 됩니다.
무엇을 배치한다는 거 찾으면 되고, 반면 대비를 위한 내진년 됐죠? 이제 내진년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렇죠? 대비니까 이제 그 뭐죠? 왕의 어머니죠. 그래서 대비를 위한 내진년은 다양한 형식의 무엇을 성대하게 구성해서 시각적으로 다채로웠대요. 무엇을 구성했다. 시각적. 이거 나오면 됩니다. 2번은 청각적. 이것도 키워드죠. 그러면은 우선은 외진년이 어디서 나오죠? 두 번째 문단에서 나와요. 두 번째 문단. 그래서 보면은 뭐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영조를 위한 외진년의 대사에서 열렸는데, 외진년의 연주를 맡아 악대는 모든 궁중의 연주는 음악 및 무용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인 장학원의 남자 음악가들이었대요. 그러면 이 악대가 어디에 소속이라는 얘기야? 장학원 소속이라는 얘기겠죠? 장학원의 남자 음악가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답은 악대겠죠. 악대를 배치해서 청각적인 거 이제 소리니까. 그렇죠? 청각적이라는 용어는 두 번째 문제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소리, 이제 음악과 관련된 거니까, 연주로 만든 거니까, 청각적인 거와 관련된 거겠죠? 그러니까 악대를 배치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악대겠고. 내진년이란 건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 나오는데, 보면은, 막 쭉 나와요. 내진년의 무대는 악대의 편성과 춤의 구성에서 외진년과 사뭇 달랐대요. 그래서 뭐 내진년은 막 샬라샬라샬라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 중간쯤 보면은, 뭐 내진년의 그 처음 부분은 이제 소리와 관련된 거예요. 이제 음악과 관련된 건데, 자, 중간쯤 보면은 내진년은 절차가 바뀔 때마다보다 매번 다른 춤으로 변화를 주었대요. 춤으로. 그래서 내진년이 끝날 때에는 외진년처럼 처용무로 마무리되었다. 모두 9가지 춤이 선보인 내진년에는 돼 있죠. 외진년에 벌써도 다채로운 당악 정제와 조선 초 당악 스타일로 창작된 보다 춤도 포함됐대요. 이제 키워드가 나왔죠. 다채로운. 당악 정제와 조선 초 당악 스타일로 창작된 춤도 포함됐대. 그러니까 춤이 뭐였다?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럼 3번에 뭐죠? 춤이죠. 다양한 형식의 춤이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계열 예상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에 따르면 새말이 형성될 때에는 텔레비전처럼 차용의 방식이 쓰이거나 실버, 산업, 웨버리 등 기존의 단어 형성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제시문에 가는 순화 과정에서 형성된 새말들을 보여주고 있다 돼 있죠. 이들 새말들이 각각 어떤 형성 방식을 만드는지 보기에서 골랐으래요. 그냥 보기. 그러니까 보기에 뭐가 있죠? 합성, 파생이죠. 그러니까 합성, 파생 둘 중에 두 개에서 하나 골라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시문에서 보면은 새말이 만들어진 거가 누리집이랑 그림말의 전자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전자체가 나오네. 그렇죠? 홈페이지는 누리집, 그 다음에 이모티콘은 그림말, 이북은 전자체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가지문을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누리집과 그림말 전자책이 합성어냐 파생어냐라는 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합성어는 뜻이 나와 있듯이 뭐라 했죠? 줄 이상의 어근이 결합된 거예요. 어근. 그 다음에 파생은 뭐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된. 그러니까 접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파생 접사, 뭐 줄임말로 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좀 풀기 힘들겠죠. 우선 그 어근이란 거는 말씀 어자의 뿌리 근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뿌리, 지금 뭐죠? 그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 핵심적인 의미를 이루는 부분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실질 형태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형태소를 나중에 이제 그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 그래서 실질 형태소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그 어미, 조사, 접사 있죠. 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어미, 조사, 접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보다 어근이에요.
어근. 그래서 어근이란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 먹다라는 단어가 뭐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뭐 이렇게 바뀌어도 이 eat라는 게 핵심적인 의미죠. 그렇죠? 그럼 이게 eat라는 핵심이 어디 있죠? 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근이에요. 어근. 알겠죠?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가 들어오면 어근이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접사라는 건 뭐냐면은 어근에 붙습니다. 어근에 붙어요. 그러니까 어근의 앞이든 어근의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어근에 붙어서 어근의 뜻을 제한하거나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이게 접사예요. 접사.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또 대표적인 게 뭐 풋나물, 풋사과 이런 거. 풋사과가 무슨 말이죠? 아직 덜 익은 사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덜 익은 사과든 뭐 많이 익은 사과든 뭐 그냥 적절히 익은 사과든 간에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애플이에요. 그렇죠? 이 애플의 의미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얘는 어근입니다. 그래서 접사는 항상 어근에 붙어서 사과인데 어떤 사과? 덜 익은 사과라고 가지고 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죠. 이런 게 접사예요. 뭐 문법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는 지금 설명해 주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만약에 나오면 그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거는 이제 물음표로 드시고 보통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끼리 붙은 거, 그러니까 어근끼리 붙은 거 뭐라고 그러죠? 합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근과 접사가 붙은 거 뭐라고 한다? 파생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자 누리집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가 누리집이죠. 이 누리가 어근이에요. 실질적 의미예요. 얘도 뭐 어근이고. 그 집이 어근이라는 거 다 알 거예요. 뭐 집이라는 게 이제 실질적인 의미니까 홈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누리라는 걸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누리가 뭐냐면 온누리 이런 말 들어보죠. 그렇죠? 모든 세상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를 왜 누리집이라고 하느냐? 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누리가 그래보다 온 세상, 어딘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넷과 관련된 용어예요. 근데 그 인터넷의 홈페이지로 말하면 안 되지. 인터넷의 가장 첫 화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요거. 그래서 홈페이지 해가지고 누리편 얘도 어근이고, 그림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말. 그러니까 그림은 딱 봐도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얘는 그림하고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뭐 얘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뭐 하나의 단어니까 어근이고 얘도 어근이에요. 그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보다 파생어래. 합성어고. 그 다음에 거기 전자책. 이것도 쉽죠? 전자라는 것도 실질적 의미고 책도 실질적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게 어떤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해준 역할을 한다. 혼자 못 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풋사가 할 때 풋은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는데 풋이라는 거 혼자 못 쓰죠. 혼자 못 쓰잖아요. 근데 전자책은 이 전자가 책을 꾸며주는 말이긴 하지만 얘는 혼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의미가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얘도 어근과 어근이에요.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래서 셋 다 합성어예요. 셋 다. 1, 2, 3번의 정답보다 합성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상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가천대 기준으로 보통 준비들을 많이 해오셨을 텐데 가천대에서는 이제 인문계열 분들이 이제 의문의 변동 뭐 기출문제를 보지 마시죠. 가천대는 이제 문법이 뭐 공개되지 않은 기출문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100%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근데 하여튼 공개된 기출 문제에서만 한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인문계열 분들은 의문의 변동을 거의 씹어먹듯이 준비하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상명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이제 예상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문의 변동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이제 합성어, 파생어 구분할 수 있는 거나 같이 뭐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그런 문법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수준의.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인문계열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8문제나 되니까 거기에 문법은 최소 한 문제는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의문의 변동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 것까지 문법 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예상 문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당태종이 신하들과 나눈 문답 내용 일부이다. 가나와 상반되는 견해와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각각 쓰시오 돼 있죠. 이거 예상 문제 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 상명대도 지금 예상 문제를 보면은 작년 EBS에 있는 보기나 1, 2, 3, 4, 5번의 선지를 가져와서 문제를 내는 게 대부분인데 요 5번 문제의 보기는 뭐 이제 여러분들 그 예상 문제 보시면 지금 자료 출처가 나와요. 보면은 수능 특강도 있는데 뭐다? 정관 정유라는 게 있습니다. 정관 정유에서라는 것도 가져왔대요. 그럼 뭐다? EBS에는 보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지문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 말고, 지문이 아니라 보기요. 알겠죠? 그러면 이 보기는 작년 수능 특강에 없는 보기예요. 물론 지문은 작년 수능 특강에 있는 거고. 그러면은 자 한번 볼게요. 뭐 거기 이제 가 보면은 이제 당태종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나는 오로지 인의와 신의로서 그렇죠? 나라를 다스려 요즘에 경박한 세풍을 개혁하기를 희망하여 되죠. 그러니까 인의와 신은 뭐겠어요? 도덕적인 도덕 정치. 그렇죠? 를 통해서 도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문장을 제시문에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의 지문의 내용이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해가지고 작년 수능특가 했던 건데 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마키아벨리는 뭐다? 인간은 뭐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할 때 군주는. 그래서 이 가와 반대되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강력한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군주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렇죠? 안 된다고 하면서 필요하다는 법을 넘어서도 어떻게 법모술수와 무력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인의와 신의하고 완전 반대죠. 자, 악이란 건 뭐예요?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적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 선의는 악의는 따지지 않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력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이제 계략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하고 완전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답은 이제 군주가 하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지만 보면은 항상 간언하는 자의 말이 나의 생각을 일치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소 돼 있죠. 왜? 충직한 신하가 나에게 이제 간언, 그러니까 이제 진심 어린 이제 말을 한다는 얘기죠. 조언을 해주는 게 그게 내 생각과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럼 왜 쟤는 왜 내 말과 안 맞지? 쟤 나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해서 생각도 해보겠고 그가 나를 어떻게? 내 위험을 짓밟기 위해서 저런 나랑 일치되지 않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중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 이것과 반대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군주에게 조언하는 것 같은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게 세 번째 문단에서 나오죠? 지문에서. 그래서 보면은 세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마지막 문단 세 번째 줄. 또한 군주에게 조언하는 신하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나라와 군주를 위해서 어떻게? 충직한 마음에서 조언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그래서 군주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신하의 조언은 강력하게 저지한다고 충고했다. 딱 이거죠. 그렇죠?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3번과 4번은 뭐다? 또한. 그 다음에 충고했다.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뭐 모르는 지문이긴 하지만 그렇죠? 뭐 이제 막상 이제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5번 문제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논술 예상문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국어에서 문장을 잇는 역할을 하는 일부 접속부사를 뜻풀이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비평문 1, 2, 3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부사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돼 있죠.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서 이제 그래서부터 그래도 그러나 그러면 있는데 1, 2, 3에 들어간 거 찾으라는 얘기니까 뭐 지문을 다 읽지 말고 1, 2, 4 앞뒤만 보시면은 뭐가 들어가는지 잘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은 뭐 1번 앞에 문장만 볼게요. 다른 종의 장기를 인체에 이식하는 이종 장기 이식은 시한부 환자에게는 새 생명을 주고 수많은 장기 이식 대기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벅찬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 준대요. 그러니까 다른 종의 장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기 이식은 어떻게 하죠? 같은 사람들끼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종의 장기 이식은 뭐예요? 뭐 돼지의 심장을 사람의 심장에 뭐 이식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은 정말 이제 그 장기 이식을 받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커다란 희망이 되겠죠. 자, 그럼 봐요. 1번 보면은 이종 장기 이식을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 또한 자제되지 않고 있다 됐죠. 근데 뭐야? 앞에 거랑 뒤에 내용이 좀 반대죠.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지만 희망과 기대를 가져주겠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얘기죠. 반대 내용이니까 뭐 쓰면 돼요? 그러나죠.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2번도 앞에 것만 볼게요. 생명은 생명 자체로만 대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므로 공학적인 성과에는 한계가 따른대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성과가 뭐냐? 세 번째 문제 보면은 인공심장, 인공폐, 인공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장기를 가져온 게 아니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다음 거 보시면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관심이 집중된 이종 장기 이식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가 직면한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뭐라고 했다?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겠어요? 딱 봐요. 그래서죠. 이런 공학적인 성과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종 장기 이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가 들은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이 근데 이종 장기 이식에 대해서보다 찬반이 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앞에 문단의 내용을 조금 읽는 게 낫겠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좀 읽어보면은 세 번째 문단 밑에 세 번째 줄, 즉 우리 인류는 지금 이종 장기 이식이라는 무수한 생명 연장 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논의를 속히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서로 이제 찬반이 갈리고 있으니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3. 그럼 어떻게 해야? 이종 장기 이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자연스럽게 존중되는 성숙한 과학 문명의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돼 있죠. 그럼 뭐겠어요? 앞에 내용을 읽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성숙한 과학 문명의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뭐가 나겠어요? 그러면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니? 뭐 이렇게 3문단의 이제 내용을 이어서 3문단에서 받아야 되겠죠? 그럼 그러면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인문 지금 예상 문제를 보니까 이제 상명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 내용의 그 문맥 흐름을 고려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접속부사나 아니면 이제 접속부사나 아니면 연결어미 이런 거를 넣어라라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맥락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거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6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예상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은 제시문의 내용을 읽고 추론한 내용이다. 보기 1의 기억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서 기호를 하나씩 골라쓰래요. 됐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죠. 왜냐면은 뭐 그냥 적절 않은 거 찾으라고 하니까 뭐 그냥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뭐 오지선다형 문제 아니냐, 뭐 두 개 골라서 고르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고치지 않고. 더 쉽지 않나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어렵죠. 그렇죠? 왜냐면은 고르는 거기는 하지만 기억부터 미음까지 다 따져봐야 돼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적절한지. 그리고 3, 4번 문제 보면 봐요. 보기는 제시문의 내용을 읽고 정리한 건데 아래의 내용은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는데 3, 4를 수정하자 적절한 말을 제시문을 찾았으래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은 정보량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은 요거는 뭐 문제를 뭐 제가 풀어줄 수 있는 뭐냐면 답은 뭐 기억은 뭐 맞아요. 왜냐면 기억은 뭐 몇 문단에 있잖아요. 저 니은은 맞아요. 왜? 몇 문단에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 알아서 잘 찾아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문제 푸는 방식을 좀 설명해 드린다면은 좀 봐요. 이 약수령 논술이란 게 보면은 노하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노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아는 건데 뭐 약수령 논술에서 EBS 교재에 있는 뭐 문학 작품이나 독서 지문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잘 숙지하고 있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EBS 교재를 얼마나 내가 숙지하고 있느냐 관련된 건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될까요? 물론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제가 맞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얘도 같이 가미가 돼요. 얘는 문제 푸는 방식과 관련된 거죠. 약수령 논술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험을 치르든 간에 정직한 시험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공부했으면 어떻게 좋은 점수 받고 많이 공부 안 했으면 좋은 점수 못 받아. 단순히 아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푸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야지 보다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how라는 게 뭐냐면은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그 문제 유형에 맞는 문제 푸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가천대 준비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럼 가천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뭐 EBS 지문 다 알면은 바로바로 잘 풀 수 있어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요게 가미가 돼 있어야 된답니다. 그럼 가천대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뭐 모의고사든 뭐든 간에 그렇죠? 유형이 익숙해지잖아요. 이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상명대도. 그러면은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명대의 고유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고유한 문제 유형 이거는 뭐랑 진짜 거의 똑같냐면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있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세부 내용 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지금 약수령 논술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수능이나 모의고사 얘기하느냐. 다 관련이 있으니까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봐요. 이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다음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겁니다. 다들 아는 문제 유형이죠. 근데 이게 문제를 풀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문제가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틀렸어.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틀렸는데 그러면 이제 오답 체크를 할 때 딱 해설을 보면은 이래서 정답이 이거구나. 이러네. 그냥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이 어렵거나 물론 지문이 어렵거나 문제가 어려워 틀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뭐냐면은 그냥 내가 잘 못 읽어서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부 내용 일치 문제는 제가 그래 뭘로 많이 빗대냐면은 틀린 그림 찾기로 많이 빗댑니다. 왜냐?
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총 뭐 4개의 문단인 지문이 있다 칠게요. 총 4개로 구성되는 문단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타 칠게요. 그러면은 뭐 세부 내용 일치 문제가 출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뭐 1번부터 5번까지 나오죠. 그쵸?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자를 쳐봐요. 요 3개, 하나의 문단에서 다 낼 거예요? 하나의 문단에서 내고 싶지 않겠죠? 낼 수도 없고, 근데 또 뭐다? 문제 질이 떨어지나요?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그쵸? 그러면 출제자를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뭐 만약에 1문단에서 하나 내고, 2문단에서 2개 내고, 뭐 3문단, 4문단에서 하나씩 냅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다? 글 전체를 잘 이해했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골고루 돼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보면은 이 핵심어란 게 있는데, 다시 말하고 핵심어,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 핵심어란 거는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 전체를 통틀어서 나오는 말이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상 문제 몇 번? 7번 문제에 나온 지문 같은 경우는 창의성이 글 전체의 화제죠. 그렇죠? 그래서 창의성이 뭐다? 글 전체를 관통한 핵심어예요. 근데 문단은 왜 나눠요? 문단은 왜 나누죠? 문단별로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문단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문단에서만 쓰이는 핵심어가 있어요. 문단 내 핵심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단 내에서 쓰는 핵심어.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부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보다 각각의 문단에서 골고루 반영한다고 그랬죠? 그럼 문단별 핵심어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수능을 예로 들면은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저는 이제 어떻게 풀려고 하느냐, 뭐 총 4개 문단이면은 한 절반 정도까지가 있고, 요 핵심어가 나온 거 찾아서 어떻게 풀라고 합니다. 만약에 두 번째 문단까지 근데 1번, 2번, 4번에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얘 건드려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4번이 답이야. 그럼 어떻게? 3, 5번 보지 않고도 얘 문제 풀 수 있는 거고, 뭐 두 번째 문단까지 읽었는데 1, 2, 4가 다 정답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요거 읽고 이제 3, 5번 하면 되는 거겠죠. 문단별로 다 이렇게 키워드가 있어요. 만약에 A, B, C, D가 있다면 어떻게? 뭐 A, B, C, D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9번 문제 1, 2번과 3, 4번이 이거라 보시면 돼요. 요거. 알겠죠? 그럼 보통 이 세부 내용 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9번 문제가 아니라 몇 번 문제죠? 7번 문제는.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먼저, 지문을 읽기 전에 키워드를 먼저 보시라는 얘기예요. 키워드. 근데 이 키워드가 보통 뭐냐면은 뭐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학자 이름이나 그다음에 그 전문 용어, 특히 그 사회, 과학, 기술 이런 그 지문 아무래도 좀 내용이 어렵죠. 그렇죠? 전문성을 띠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전문 용어들 알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거 말고 더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딱 눈에 봤을 때 뭐가 전문 용어다 싶은 거, 키워드다 싶은 거 어떻게 밑줄 치는 거예요? 한번 본 다음에 지문을 읽는 겁니다. 한번 본 다음에. 알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딱 안 다음에 이거에 대한 용어는 여기 있었지.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EBS를 완전히 숙지한 사람들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거의 7번에 보기 1 보면은 봐요. 기억 있죠? 창의성은 봐요. 밑줄 줘요. 창조적인 직업군 밑줄. 근데 극히 드물게 나타나 밑줄. 그럼 창조적인 직업군이라는 게 키워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작년 수험생이라 치면은 이 지문을 만약에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수험생이야. 여러분들이 작년 수험생이라 치면 그러면은 이거랑 이게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딱 기억나. 나 창조적인 직업군 왜 그렇게 드물게 나서 이 내용도 어딘지 기억나. 첫 번째 문단이야. 딱 바로 찾아가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지문을 완벽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전략까지 활용해서 바로 찾아가서 답을 바로 쓰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게 공부들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항상 시험이란 건 최선의 방법대로만 풀 수 없겠죠. 그러니까 딱 지문 봤는데 내가 모르는 게 나왔다든가 내가 본 적 없는 거 공부 안 한 거 아니면 내가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안 되겠죠. 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노우가. 근데 얘를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how를 써먹어야 돼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뭐 가천대 시험 준비할 때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그리고 창조적인 직업군? 뭐 니은도 뭐라 했죠? 전두엽 밑줄 쳐요. 창의적 성과 도출. 그다음에 부정적 영향 밑줄. 전두엽이 딱 봐도 핵심 용어겠죠. 전문 용어니까. 그럼 이 용어 나올 때까지 막 읽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총 몇 개 문단이죠? 보니까 지문이 하나, 둘, 세 개 문단이죠? 그렇죠? 세 개 문단인데 한 문단씩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한 문단씩. 그럼 한 문단씩 딱 끊어 읽은 다음에 그 1, 2번에서 내가 봤던 전문 키워드들이 보여. 그럼 어떻게? 기억부터 미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억과 뭐 디귿이 예를 들어서 1문단에 나와. 그럼 어떻게? 기억, 디귿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푸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자, 7번 문제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봐요. 기억은 아까 미주쳤죠. 기억과 니은은 키워드 미주처럼 한 거고, 자, 디귿 보면은 극도의 긴장 상태 미주쳐요. 극도의 긴장 상태를 사고할 때보다 긴장을 풀었을 때 인지적 유창성 밑줄, 인지적 유창성 핵심 키워드 딱 봐도 전문 용어죠. 유창성이 어떻게? 역량이 잘 발휘됐을 때요. 이게. 그다음에 리을 보면은 일반적 사람 밑줄. 창의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보다 내적 동기, 외적 보상 밑줄. 그래서 내적 동기, 외적 보상이 나온 거 문단 나오면 거기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 보면은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 가진 사람이 모두 창의적인 것은 아니다. 자,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 밑줄. 이거 모두 창의적인 거다. 아니다. 이런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키워드. 그 다음에 3, 4번도 같이 묶어서 풀면 더 좋아요. 봐요. 보기 2에서 첫 번째 보면은 창의적인 사람은 개념 사이의 연관을 발견하여 새로운 발상을 잘하는 점에서 있죠. 미슈 개념 사이의 연관을 발견한다. 감각 연산 능력이 뛰어나다 있죠. 그럼 이게 틀렸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개념 사이의 연관을 발견해서 새로운 발상을 잘한다. 뭐 요런 내용이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욕구에 관련된 신체 내부의 정보 밑줄. 욕구에 관련된 신체 내부의 정보예요. 다중 양상 감각 연상 구역에서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해서 지식과 융합된다 밑줄. 지식과 융합된다 이렇게. 뭐가 전문 용어 같죠? 키워드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봐요. 첫 번째 문단 읽으시겠죠? 그럼 막 첫 번째 문단 읽어. 제가 내용은 읽을 수 없으니까 막 읽었다 칠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문단 읽고 자 기억 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와야 안 나요? 기억?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 주어졌죠. 창조적인 직업군을 할 수 있는 과학자, 작곡가, 화가, 소설가, 시인에게 두려운 특성이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억 맞아요? 틀렸죠? 드물게 나타난 게 아니라 두드러져 나타난다고. 기억이 틀렸네. 그러니까 정답은 우선 기억이죠. 그렇죠? 그럼 기억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은 디귿은 인지적 유창성이니까 그쵸? 됐고 그 다음에 니은도 없고 리을도 없고 미음 있는 것 같은데 미음 보면은 있죠. 미음이 어딨어요?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또한 어떤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모두 창의적인 것도 아니래요. 그럼 미음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까지 끊어 읽고 기억과 미음을 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 하나 찾았죠. 기억.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3, 4번은 첫 번째 문단 갖고는 풀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두 번째 문단 읽었으면은 거기서 이제 키워드가 뭐가 나오죠? 인지적 유창성과 관련된 긴장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보기 1에서 풀 수 있는 게 뭐예요? 디귿이죠. 그렇죠? 그럼 디귿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줄 몰입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은 인지적 유창성을 말한 거죠. 극도의 긴장 상태를 사고할 때보다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잘 나타난다. 그러니까 디귿은 아주 적절한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나왔잖아요. 두 번째 문단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창의적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는 개념 사이에서 연관을 발견해. 그러니까 연관이란 게 약간 3번에서 이제 키워드다 싶어서 이제 잡은 거죠. 그렇죠? 연관을 발견하여 새로운 발상을 잘하는 점에서보다 인지적 유창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3번은 뭘로 바꿔야 돼요? 감각 연상 능력이 아니라 인지적 유창성이에요. 그래서 3번 답이 뭐다? 인지적 유창성.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찾아봐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나머지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그 4번 문제 답이랑 그 다음에 2번 문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단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읽어야 되는데, 근데 니은 볼까요? 이제 니은 보면은 전두엽이 망가지면 창의적 성과 노출 이게 나오죠. 그러면은 전두엽이 세 번째 문단에서 어디서부터 나오죠? 세 번째 줄부터 나오죠. 그렇죠? 뇌에서 의지력의 핵심 부위는 뭐다? 전두엽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의지력 핵심 부위가 전두엽이니까 그래서 전두엽이 망가지면 흔히 의지 박약증이라는 상태가 된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의지 박약이 무슨 말이에요? 의지력이 높다 낮다. 의지력이 낮다. 그러니까 의지력이 부족해진다는 얘기겠죠? 전두엽이 망가지면. 그러면은 보기 1에 니은은 아주 맞는 말이겠죠? 의지를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의지 박약증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내적 독이 외적 보상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보류하고 그럼 막 계속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는데 쭉 읽다 보면은 봐요. 그냥 좀 읽어볼까요? 의지 박약증을 하는 상태가 되는데 하고 보면은 몸에서 영양소나 물이 결핍되면 그것을 찾아 먹으려는 생리적 욕구가 시상하부에서 촉발되고 대뇌 변형기에서 매게 되는데 시상하부처럼 동기 유발의 핵심적인 부위는 전두엽과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렇죠? 또한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은 측주엽과 두종엽의 다중양상 감각 연상 구역에서 저장된대요. 그럼 이것도 전두엽과 어떻게?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렇죠? 온갖 욕구와 관련 신체 내부의 정보는 뭐다? 전두엽에서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게 대한 지식과 융합된다. 미치 지식과 융합된다. 4번에 지식과 융합된다 돼 있어요. 그쵸? 그럼 정답이 뭐예요? 전두엽이죠. 4번. 그러니까 욕구와 관련된 그 지문을 정리한다면은 욕구와 관련된 정보가 크게 시상하부에서 촉발되는 생리적 욕구. 그쵸?
그 다음에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게 대한 지식은 어떻게 다중 양상 감각 영상 구역에서 저장되어 있는데, 그쵸? 이 전제보다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지식과 결합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내용을 파악 못했어도 지식과 융합된다 이 말이 어디 나오죠? 거기 나오잖아요. 그거 전도엽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전도엽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 내적 독이, 외적 보상 이런 말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리을을 못 찾는데, 그렇죠? 근데 우선 답은 리을은 나오죠. 왜냐면은 이제 리을 빼고 보기는 다 했으니까, 다 검증했으니까. 그래도 굳이 찾아본다면은 막 쭉 있다 보면은 밑에 세 번째 줄에 나오죠? 보면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기까지 전도엽은 외적 보상이 없을 때에도 내적 동기의 추종적 지속적인 활동을 이용하게 된다. 근데 리을 보면은 창의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보다 내적 동기가 외적 보상이 요구돼. 반대죠. 그렇죠? 내적 동기가 이제 더 요구된다는 얘기죠. 그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체적 성과를 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의적 성과 창출이죠.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추동이 돼서 쭉 활동을 지속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 2번은 기억과 리을이고 3, 4번은 인지적 유창수 전도엽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 7번 문제는 제가 좀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1, 2번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풀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선 1, 2번 풀어보자. 우선 1, 2번 풀어보자 생각했겠죠? 그럼 1, 2번 열심히 풀었어. 그럼 지문 다 읽고 풀어야 되죠? 1, 2번 풀려면은? 그럼 3, 4번 넘어갔다 어떻게 되죠? 3, 4번 찾으니까 지문 또 있죠? 2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문을 읽는데 어떻게 시간을 줄이는 게 좋겠죠. 그쵸? 2번 읽을 필요 없이 한 번 읽는 거, 최대한 어떻게 한 번 읽고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7번 같은 유형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우선은 보기일과 보기와 관련해가지고 세부 내용 일치 문제다 생각하시고 그 키워드다 싶은 거 다 우선 밑줄 쳐요. 지문을 읽기 전에. 그 다음에 키워드다 싶은 거 밑줄 친 다음에 한 문단씩 보면서 보기 1에서 기억, 미음에서 풀 수 있는 거 건들고 보기 2에서 건들 수 있는 거 건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문 다 읽고 보기 1, 보기 물론 해봐요.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근데 같이 푸는 게 좋다는 얘기. 보기 1과 보기 2 관련된 거. 보기 1 다 풀었다. 1, 2번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3, 4번 풀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지문 또 읽는다고. 지문.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신 다음에 1, 2, 3, 4번을 한 문단씩 읽으면서 풀 수 있는 거 풀려고 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7번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 논술 예상 문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인터뷰가 끝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인터뷰 전문에 가나다라를 참고하여 1, 2, 3의 적절한 단어를 채우시오 돼 있죠. 볼게요. 우선 보기 보면은 뭐 1, 2, 3, 4, 1, 2, 3과 관련된 부분만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1번 앞에 뭐라 했죠? 1번 앞에 있는 문장 보면은 우선 돼 있죠.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일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자, 밑줄 쳐봐요. 수사과학과 법과학을 구분해서 각각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과학과, 밑줄 쳐요, 이거. 그쵸? 1에서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과학으로 말씀해주지, 밑줄. 그러니까 과학이보다 수사과학과 법과학 구분해. 그래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과학. 네, 뭐에서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과학으로 말씀해 주셨대요. 요 내용 찾으면 돼요. 그쵸? 그리고 미제 증거물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봐야만 보일 정도로 작은 증거물. 밑줄. 미제가 아니라 미세네요. 제가 잘못 읽었네. 미세 증거물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작은 증거물 밑줄. 뭘로 봐야만 보인다, 이거. 그래서 과학수사가 의학, 생물학, 화학을 비롯한 이공계열 학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셨구나.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밑줄.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무엇이
3이 프로파일링의 수단으로 공부할 만한 하셨지, 밑줄. 프로파일링의 수단으로 공부할 만한 하셨지, 밑줄. 이것들이 나온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자, 여러분들은 이 인터뷰 지문을 보면은, 그쵸? 어떻게? 그냥 막 처음부터 읽겠죠. 그쵸? 우선은, 근데 가나다라를 참고한다 되니까 어떻게? 가나다라에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나다라가 보면 다 뭐죠? 교수님의 말이죠. 좀 읽는 방법과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인터뷰 있죠. 인터뷰. 그 다음에 면접 있죠.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안 쓰셔도 돼요. 이것들의 대화의 전개 방식.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 두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인터뷰나 이 면접이란 건 뭐냐면은, 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1대1 대화인데, 그렇죠? 1대1 대화인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다? 그에 대해 대답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인터뷰나 면접. 알겠죠? 아니면 뭐 또 다른 게 대담이란 게 있는데, 이런 거. 그럼 무슨 말이냐? 요 인터뷰에서는 학생이 질문자겠죠. 그 다음에 교수가 대답하는 사람인데, 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말한 사람이 질문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화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화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봐요. 1번 있죠. 수사과학과 법과학을 구분한대. 그래서 뭐 수사과학에서 필요한 과학이 있고 1에서 필요한 과학이 있대. 이거에 대해서 얘가 물어봤으면 교수님이 그런 거 대답해 주셨겠죠. 그러면은 그 1번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묻는 걸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로 뭐 작은 증거물을 어떻게 하나요? 이거 학생이 물어본 거 있을 거고. 3번도 어떻게 프로파일링 뭐 샬라샬라 인문사회계열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질문한 게 있겠죠. 그게 화제입니다. 뭐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보다 화제를 봐야 돼요. 질문자에.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보면은 가나다라 있는데 봐요. 가 앞에 학생이 말 뭐라 되죠? 과학수사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아까 1, 2, 3을 봤을 때 과학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죠? 넘어가.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나 질문 봐요. 질문에서 나 위에 학생의 질문이 뭐죠? 학생의 질문이? 봐요. 미세 증거물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거 이제 과학수사에 어떤 의미를 지니지요? 그럼 미세 증거물이 뭐예요? 2번이죠. 그럼 2번과 관련된 답이 나에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럼 막 찾아야 돼. 나를 이제 읽는 거야. 그래서 미세 증거물은 뭐다?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일 정도로 작은 증거물을 말합니다. 그럼 2번의 답이 뭐예요? 현미경.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그냥 읽어도 뭐 답 찾는데요. 조금이라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적인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다 위에 있는 학생의 질문 봐요. 조금 전에 법과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학생이 이 용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왜 수사과학이라고 하죠? 법과학이라 하나요? 그럼 수사과학, 법과학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었죠? 1번 나왔었죠. 그럼 1번의 답이 다 있겠죠. 그럼 막 읽어보면 나와요. 그 다시금 중간쯤 보면은 수사에서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과학을 수사과학이라 하고 법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산출하는 과학보다 법과학이라고 부른대요. 그럼 1번 답이 뭐죠? 그 법정이죠. 법정. 그렇죠? 법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산출한 거니까. 법정.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제 3번은 라 있지 않을까요? 근데, 라 지문 위에 봐봐요. 여기는 라지문의 학생의 말은 어느 대학에 입학해야 될까요? 이 얘기니까. 근데 라지문 있겠죠. 라지문 그리고 짧으니까 걔는 그냥 봐도 되겠네. 그래 보면은, 과학수사는 어느 한 학문만이 아니라 의학, 생물학, 화학, 공학 등 거의 모두 이공계열 학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 학문 중에는 뭐다?
심리학이 프로파일링의 수단으로 사용된대요. 아, 그럼 프로파일링도 아까 3번에 있었으니까 3번과 관련된 정답이 뭐죠? 보니까 심리학 찾아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나 면접 이런 거는 질문과 대답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뭐 이 8번 같은 문제는 하여튼 출제자가 가나다라에서 찾으라고만 돼 있으니까 뭐 찾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으셨겠지만, 뭐 실제 시험에서는 가나다를 주지 않고 그냥 찾았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서 찾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자 있죠. 인터뷰나 면접에 대답 같은 질문자의 말에서 화제를 살 수 있어요. 알겠죠? 아, 그럼 이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했네? 그럼 대답에서 여기 질문과 대답에서 뭔가 답이 나오겠네. 그거 찾아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다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읽고 이제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8번 문제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